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핵 전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만약 핵 전력을 행사할 경우 미국이 어떤 대응을 보일 것인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부터 러시아의 핵 사용을 가정한 모의 작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보복 대상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 거점을 두고 러시아에 관한 보도를 계속하고 있던 더 인사이더는 최근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들의 조사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보복 시나리오에 관한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러시아가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부르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지난 2월 2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를 방해하거나 나아가 러시아에 위협을 가하는 자에 대해서 러시아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그 결과는 역사상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것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나토의 확장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나토가 침공에 개입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지난 2월 27일 나토 회원국들로부터 공격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다면서 핵무기 운용 부대에 경계 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며 미국 등을 견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번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은 러시아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경시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벨리아 국장은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으로 러시아의 침공이 길어져 재래식 무기가 부족해질 경우 러시아는 핵무기 운용 부대에 대한 의존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술핵 사용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미국에서는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5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핵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러시아의 기본 입장이라며 현재는 러시아 미국 간 대화 채널도 없고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은 27일에도 제3국이 러시아의 전략적 위협을 가하려 할 경우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며 핵무기 사용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미국의 국가안보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 중 하나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습니다. NSC가 논의한 것은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개입을 계속하던 러시아가 인접 발트 3국 중 한 곳을 침공할 경우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였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국방부 정보기관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의 차관급 대표였습니다. 시나리오는 재래식 군사력에서 앞선 나토가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내고 우위에 선 상황에서 러시아는 한정된 규모의 핵 공격을 감행해 적에게 전투 중단을 강요하는 에스컬레이션 전략에 따라 나토군 또는 독일 군사기지에 대해 저출력 전술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보복은 어떤 무기를 사용해 어디를 공격하려는 것인지도 궁금해집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논의를 이끈 것은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콜린 칼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 투하 이후 첫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며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정치적,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해 국제사회를 결속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핵 보복은 형세를 분석하거나 관찰하는 능력이 없는 행동으로 강력한 제재 조치보다 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은 계속되었지만 결국 첫 대응은 핵 보복이 아닌 재래식 전력에 의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이번에는 참석자 수준을 높인 장관급 NSC 회의가 열려 비슷한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바로 전 회의처럼 핵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만약 적국이 핵 공격을 진행하면 미국은 즉각 핵으로 보복할 것이라는 동맹국들의 신뢰가 무너지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안보 체제는 붕괴될 것이라는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의 주장이 우세했습니다. 현재 국방장관인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논란이 된 것은 미국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보복할 것인가였습니다. 최초로 거론된 곳은 러시아 서부 칼리닌그라드주에 위치한 비행장이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본토와 떨어져 있고 북쪽과 동쪽으로는 리투아니아, 남쪽으로는 폴란드, 서쪽으로는 발트해에 접해 있습니다. 역사나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곳을 러시아 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작은 독립국으로 오해할 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러시아 본토와 떨어져 있는 곳이라도 러시아 영토에 핵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것은 전면적인 핵 전쟁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NSC 회의에서는 발트 3국을 침공한 러시아군에 대한 공격도 검토되었지만 동맹국 시민 피해를 고려해 부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회의에서 결론난 곳은 러시아와 인접한 동맹국 벨라루스였습니다. 이 모의 훈련에서는 발트 3국 침공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러시아의 동맹국이라는 것만으로 핵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모의 훈련은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 때도 러시아가 유럽의 미군 시설에 전술 핵공격을 가했다는 가정하에 국방부가 실시했으며 핵무기를 운용하는 전략군은 핵에 의한 한정적 보복을 결정했습니다. 공격 수단으로 당시 배치가 결정된 것은 저출력 사양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였습니다. 이에 대해 케플런 보좌관은 미국 핵 잠수함에서 러시아로 미사일이 발사된 단계에서 그것이 저출력 전술핵인지 파괴력이 훨씬 큰 전략핵인지를 러시아가 판단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저출력 미사일 배치는 세계 안보 체제를 취약하게 할 것이라는 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중론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논의를 통해 드러난 것 중 첫 번째는 미국이 러시아의 에스컬레이션 전략 개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을 검토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이긴 해도 핵 우산이라는 전제 조건과는 달리 핵무기로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택이었고, 세 번째는 강대국 간 핵 전쟁을 피하기 위해 보복의 대상을 러시아의 동맹국으로 정하고 그곳에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전략은 미 정권 내에서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해외 저널리스트의 보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제3차 대전은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